청와대가 모더나 백신 2천만 명분을 내년 2분기부터 들여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이 밝힌 1분기 접종은 100만 명 정도여서 백신 확보가 늦었다는 논란은 여전합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첫 사망자는 3천억 원대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인 윤창열 씨로 확인됐습니다. 집단 감염은 결국 다른 수용시설로 번졌습니다. 동부구치소의 총체적 방역 부실 사태를 집중 분석합니다. 코로나로 격리된 요양병원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의료진은 탈진 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방치된 요양병원 내부의 열악한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소수 격리라고 하는 거는 방치에 다름없어요. 노인들은 모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경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5개월간 수사하고도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마무리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경찰의 발표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됩니다.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가는 공소청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책임 범위에서 장관과 지자체장을 뺀 내용의 중대재해 법안을 정부가 제출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식 꼼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확보에 직접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제약사 모더나 CEO와 27분 통화를 통해 백신 2천만 명분을 연내에 계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협의보다 1,000만 명분을 늘리고 시기도 내년 2, 4분기로 앞당겼는데요. K방역이 위기라는 지적이 쏟아지자 정부가 백신 치료제 지원금까지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실효성까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직접 발표한 백신 확보 소식부터 강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와대가 미국 모더나 백신 2천만 명분을 확보해 연내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모더나의 스테판 반셀 CEO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때 계약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2천만 명 분량인 4천만 도지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계약 협상을 추진하던 물량인 2천만 도즈보다 2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앞서 정부는 모더나와 1,000만 명분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던 만큼 대통령이 나서 1,000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한 셈입니다. 모더나 2천만 명분에 대한 계약이 성사되면 우리 정부가 계약을 완료한 백신 물량은 3,600만 명분에서 5,600만 명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모더나 백신 도입 시기도 당초 설명했던 3, 4분기에서 2, 4분기로 당겨진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확실한 백신 수급 계획을 밝히라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백신과 치료제, 방역의 3박자를 갖춘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 국가가 됐다며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진입니다. 계획이 거창해도 중요한 건 이행이겠죠. 일단 백신 확보가 빨라진 건 다행스럽지만 갈 길은 멉니다. 내년 1분기,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는 100만 명 접종으로 버텨야 하고 이 집단 면역이 되려면 짧은 시기에 많이 맞아야 하는데 내년 상반기 안에 그게 가능할지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방역당국이 밝힌 우선 접종 대상자는 약 100만 명. 내년 2월부터 접종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같이 입원 상태 또는 거주 상태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고 있고요. 한 100만 명 이상, 100만 명 내외 정도의 대상자가 해당될 걸로 보고 있고. 내년 1분기 도입이 가장 빠른 백신은 국내에서 위탁 생산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이어서 모더나 백신 2천만 명 분량을 2분기부터 도입하고 남은 얀센과 화이자 백신도 순차적으로 들여오겠다는 계획입니다. 당국은 의료기관 종사자, 경찰, 소방공무원 등을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로 검토하고 있는데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경우 택배기사나 택시기사도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건은 실제 분기별로 백신이 얼마나 공급되느냐입니다. 약속한 물량 공급이 지연될 경우 접종 일자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늦어도 9월까지는 인구의 60% 이상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백신이 만든 면역 유지 기간을 고려하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맞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6개월, 12개월까지 얼마나 지속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 2월에 접종하고 8월에 접종하고 하면 일찍 접종한 사람들은 후반기 가면 항체가가 떨어져서 집단 면역을 유지하는 데 좀 미흡할 수가 있다. 방역당국은 모더나 백신의 위탁 생산을 맡은 국내사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전 세계는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치료제 개발이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경증 환자 치료제가 오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는데요. 효과가 있다면 반가운 소식이지만 아직 3상 시험도 안 한 상태여서 이 승인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셀트리온은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이상만 마친 상태에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현행법상 현존하는 치료제가 없을 때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이 가능한데 국내에서 개발된 감염병 신약에 대해선 전례가 없습니다. 식약처가 심사 기간을 40일로 단축한 만큼 승인이 되면 빠르면 다음 달 시판도 가능합니다. 3상과 임상시험의 형태와 목적이 일단 유사한 상황으로 임상시험이 설계가 되어 있고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이 되면 항체 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액에서 면역력이 강한 항체를 뽑아 대량으로 세포를 배양해 생산합니다. 코로나19 환자에게 항체 치료제를 주입하면 바이러스의 핵심 부위인 돌기 모양의 단백질에 달라붙어 무력화하는 원리입니다. 이미 서울 아산병원과 인제대 상계백병원에서는 긴급 치료 목적으로 환자에게 투약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증과 중등증에만 효과가 있다고 보고돼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한 대학병원 의료진은 생사를 오가는 중증 환자면 몰라도 경증 환자에게 3상도 안 한 치료제를 굳이 투약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긴급 승인 자체가 위험 요소가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식약처는 외부 전문가를 투입해 바이러스가 음성으로 전환되는 기간이 줄어드는지 여부 등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정부가 오늘 3차 재난지원금 대책을 발표했는데 예고된 것보다 훨씬 많은 9조 원 규모였습니다. 이 당정은 애초 3조 원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논의를 했는데 내년 예비비를 끌어모아 확 늘린 겁니다. 누가 얼마나 더 받게 되는지 감당할 수 있는 예산 수준인지 박정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4차 추경 규모를 더 웃도는 수준으로서 사실상 금년 5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 지원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게 현금으로 주는 긴급 피해 지원금은 5조 6천억 원. 지급 대상이 늘고 임차료까지 지원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3조 원 플러스 알파보다 2배 가까이 불었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패키지, 방역 예산까지 포함하자 지난 4차 추경 규모도 넘어섰습니다. 내년 예산 3조 4천억 원에다가 올해 다 못 쓴 6천억 원, 목적 예비비 기금까지 끌었어야 합니다. 우선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 명에 4조 1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유흥업소, 학원에 최근 영업을 중단한 스키장까지 집합금지 업종이 300만 원을 받습니다. 식당, 카페, PC방 등 집합 제한 업종은 200만 원, 일반 업종은 100만 원으로 차등을 뒀습니다. 피해 지원금에 임차료 지원까지 포함되니 규모가 지난 2차보다 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부족하다는 반응입니다. 직원을 못 자르죠? 임대료는 그대로죠? 관리비 그대로죠? 그거 받아가지고서 무슨 가게에 큰 보탬이 되겠어요. 차라리 세금을 감면해줘야지.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에겐 소득 안정자금을 지급하고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법인 택시기사에 50만 원씩 주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지금부터는 K방역의 그늘이 드리워진 현장들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확진자가 76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전체 수용자의 30% 이상이 감염된 건데요. 국내 단일 시설 감염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서 송구하다며 사과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용자는
이런 절박한 글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저희 채널A에도 동부구치소 수용자 지인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수용자들이 섞이는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건데 먼저 내용을 따져보고 법무부 해명도 들어보겠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이뤄진 건 지난 18일. 수용자 184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수용자들이 쓰고 지장까지 찍은 자필 편지에는 확진자 발생 이후 교정당국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수용자 2명이 일반 수용자 7명이 있는 방으로 왔다는 주장입니다.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격리기간 14일을 채우지 않고 방을 옮겼다는 겁니다. 이 2명이 들어오고 나흘 뒤 원래 있던 일반 수용자 중에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리 범죄자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지만 너무한 것 같아요. 높은 사람이 온다면서 8명 쓰는 방에 10명을 넣어놓고. 방을 재배정하면서 음성 판정을 받은 180여 명을 강당에 모아놨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2주간의 잠복기를 고려하면 감염 우려가 남아있어 섣부른 조치였다는 겁니다. 확진자가 나온 방에서는 음성인 사람들을 강당으로 모이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았나. 동부구치소는 수용자 주장과 달리 방을 옮긴 수용자 가운데 격리 대상자나 확진자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합류한 방에서 확진자가 나온 데 대해선 어떻게 감염됐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당에 수용자를 모은 것도 확진되지 않은 사람들을 재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이 동부구치소에선 코로나로 인한 첫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17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3천억 원대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 씨입니다. 이 동부구치소 밖으로 확산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구치소 수용자 80여 명이 이 재판을 받으러 서울 지역 법원 3곳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수용자 17명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762명 중 사망자가 나온 건 그제. 숨진 남성은 지난 2003년 3천억 원대 굿모닝시티 분양 대금을 가로챈 윤창열 씨였습니다. 기저질환으로 혈액투석을 받아온 윤 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전수검사를 통해서 코로나 감염이 확인이 되었고 그 이후에 외부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치료를 하시던 중에 사망을 하신 그런. 확진 판정을 받은 구치소 수용자 중 일부가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다녀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동부지법, 중앙지법 등 서울 지역 법원 3곳에 80명 넘는 수용자가 출석했던 겁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도 확진 판정받은 수용자 일부가 재판을 위해 출석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진 상황은 다른 교정시설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동부구치소 밀집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남부교도소와 강원도 속초에 있는 북부교도소에 이송된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동부구치소는 내일 수용자들에 대한 4차 전수검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또 경북 청송교도소 외에 확진자를 분산시키기 위한 제2의 수용시설을 물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고 했던 말이 실감납니다. K방역의 또 다른 사각지대, 요양병원입니다. 코로나 초기 바다 위에 격리됐던 일본 크루즈선 같다는 절규가 나올 정도입니다. 환자들은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숨져가고 의료진들은 방호복 뒤에 가족처럼 챙기자라는 말을 적으며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서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일 집단 격리 중인 구로구 요양병원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지금까지 175명. 이 가운데에는 간호사 9명도 있습니다. 의료진과 간병인들이 잇따라 감염되면서 환자를 돌볼 인력도 부족합니다. 병원에 남은 의료진들은 50여 명의 확진자를 돌보느라 힘겨운 하루를 보냅니다. 전신을 감싸는 방호복을 입는 탓에 등 뒤에 이름을 써붙여 서로를 알아봅니다. 이름 밑에 챙기자 가족처럼이라고 손글씨를 써놓고 지쳐가는 몸과 마음을 다잡습니다. 휴식 시간이라곤 땀에 젖은 방호복을 갈아입는 순간뿐입니다.
과로에 쓰러져도 회복하는 대로 병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종사생 한 명이랑 같이 근무하고 있고요. 24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고 어젯밤에도 한 5분 정도 잔 게 다입니다. 욕창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가 대부분인데 의료 인력은 하루하루 지나면서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기저귀 갈고 체위 변경하고 약 투여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번아웃이 된 상태고 지금 직원들 확진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도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의료진은 요양병원 상황을 바다 위에 격리돼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진 일본 유람선에 빗댑니다. 결국에는 유람선이나 똑같은 거고 그 안에서 문제는 음성자가 양성으로 계속 바뀌고 사망자가 계속 증가되고 지원 대책이 없는 격리는 사실상 방치라는 겁니다. 한 분은 저희가 일주일 내내 병상 배정 날마다 요청드렸어요. 호텔 격리라고 하는 거는 방치에 다름없어요. 노인들은 죽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추가 감염을 막으려면 확진자를 중증 병상으로 옮기는 게 절실한 상황. 서울시는 병상은 있지만 치료와 돌봄 인력이 동반된 병상 확보가 어려워 이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로 요양병원에는 환자를 돌볼 간호사 5명을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심한 손길이 미처 닿지 않았던 곳 중에 보육원도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집단 감염됐는데 병원에서 함께 지낼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 이송이 하루 넘게 늦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배유미 기자입니다. 보육원생들이 뛰어놀아야 할 운동장이 텅 비었습니다. 건물엔 통제선이 쳐졌고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내걸렸습니다. 원생 57명과 종사자 32명이 생활하는 이 보육원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같은 방을 쓰던 학생 3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3명이 감염됐습니다. 이들이 다니던 학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염자를 서둘러 병상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 하지만 방역당국은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들만 병실에 놔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확진 판정은 대부분 중학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도 그 친구들을 케어해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간호사들이 그걸 다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병상에서 학생들을 돌봐줄 보호자를 구하기 위해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함께 확진 판정을 받은 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보며 힘든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결국 하루 반나절이 훌쩍 지난 뒤에야 학생들은 병상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상태는 대부분 경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 직원분들도 있기 때문에 보육원 내에서 매칭을 시켜서 이렇게 하려고 나이가 걔네들끼리 모아놓든가 교육사 한 명 두라든가. 음성 판정을 받은 아이들은 현재 보육원에서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앞서 보신 요양병원과 구치소 집단 감염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다시 1,000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는 역대 가장 많습니다. 국내에 상륙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지역 감염으로 퍼질까 더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영국에서 입국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3명과 기내에서 접촉한 사람인 모두 17명. 귀국 비행기를 함께 탔던 승무원 12명과 승객 5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잠복기가 끝난 게 아니고 영국에서 입국한 뒤 사후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남성과 가족 3명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는 조사 중이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이들 가족 중 먼저 입국한 한 명은 자가 격리가 끝난 뒤 외출한 것으로 알려져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유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로 유럽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의 유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대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46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4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40명.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이 중 28명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40명 중 26일 이전 사망자가 16명으로 연휴 기간 중 사망자 신고가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가 잇따르자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에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파견해 의료 인력 투입 등의 상황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사회부 이은우 기자와 공포의 공간이 된 서울 동부구치소 안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저희 채널A 앞으로 온 수용자 지인의 제보 편지를 보면 이 구치소 내부의 분위기를 좀 알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동부구치소에서 1차 전수검사가 이뤄진 다음 날 한 수용자가 여자친구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원래 8명이 들어가는 방에 10명씩 무작위로 넣어두는데 분위기가 데스노트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장의 진위는 따져봐야겠지만요. 수용자들은 이미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 이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자, 동부구치소 안에서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따져보죠. 자, 확진자 1명이 800명 가까이 번졌고 오늘 사망자까지 나왔어요. 네, 수용자 첫 전수검사가 지난 18일 이뤄졌죠. 이때 2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고요. 2차 때는 300명에 육박을 했고 3차 때도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총 700명이 넘는 숫자인데요. 내일 4차 검사 때도 이런 확산세가 이어지고 또 추가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옵니다. 문제는 직원 1명이 최초 확진되고 이 수용자를 처음 전수검사하기까지 무려 3주가 걸렸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K방역 성공 요인의 첫 번째로 꼽는 신속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지금만큼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인 만큼 이 시기에 확산이 집중됐을 수도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어디서 됐는지 그 경로도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뭐가 가장 문제였던 겁니까? 네, 동부구치소 내부 구조를 한번 보시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물 한 층에는 수용동이 5개가 있습니다. 이 수용동 한 개에는요, 독실, 5인실, 8인실 등 여러 형태의 인실이 들어가 있고 이 수용동 한 개의 정원은 평균 50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들은 하나의 생활 단위로 묶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할 때 함께 움직인다는 거죠. 이 밀접 접촉이 좀 불가피한 이런 생활 환경에 과밀 수용 상태까지 겹쳤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당초 전체 수용 정원이 2,000명이 조금 넘는데 집단 감염이 이루어졌을 당시 2,400명 넘게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수용자가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데 왜 이렇게 퍼졌냐 이런 의문을 갖기 쉬운데 이게 함께 생활 단위로 움직이는 거군요. 자, 그리고 이 가장 기본적인 방역이죠. 이 마스크가 제대로 지급이 안 돼서 논란인데 이 법무부는 예산 탓을 했다고요. 네, 법무부는 KF94 마스크를 이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매일 지급하면요. 하루에 최대 1억 원 가까이 소요되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 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가 잇따른 데다 동부구치소의 경우 밀집, 밀접, 밀폐 그러니까 산밀의 환경이 다 갖춰진 만큼 선제적으로 마스크 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런 준비들은 다 누가 했어야 했던 겁니까? 네, 교정시설을 전담 관리하는 법무부 책임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오늘 낸 이 보도자료에서 수용자 전수검사 필요성을 적극 먼저 제기를 했으나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이견을 보였다면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서울시는 그런 요청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고요. 법무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합동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방역 부실 책임이 있는 법무부가 여기에 포함돼 있어서 일각에서는 셀프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런데 구치소 안에 수용자들도 제대로 방역을 안 지킨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네, 교도관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일부 수용자들이 제대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이 방역 관련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가 아무리 제대로 된 대처 방안을 마련해도 수용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습니다. 이 책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는 더 퍼지는 건 막아야겠죠. 네, 그 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해서요,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을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전파 범위를 더 넓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서울 남부교도소 그리고 강원 속초에 있는 북부교도소 등으로 이송된 수용자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에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도 있는데요. 이 중 확진 판정을 받은 80여 명이 수도권 소재 여러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다녀온 겁니다. 이번 감염이 단순히 교정시설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사회로의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구치소, 보육원, 요양병원 이런 방역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이은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여권이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는 일까지 있었죠.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주변 직원들이 방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취임한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도 이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가 맞다고 했습니다만 피해자는 있는데 처벌받는 사람은 없는 사건이 된 겁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45명이 투입이 됐는데 100일이 지났어요. 예. 근데 진척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안 하시는 건지 무능한 건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참 그렇게밖에 답변 안 됩니까? 경찰은 오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와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박 전 시장이 숨져 성추행 혐의는 공소권이 없어졌고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방조 혐의를 밝히려 경찰은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만 진행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되고 참고인 진술이 엇갈리는 등 피해자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시장이 숨지기 전 자신이 고소당한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에 대해서만 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고소 문건을 유포하거나 온라인에서 악성 댓글을 단 사람 등 15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한 겁니다. 최근 SNS에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한 명을 입건하는 등 2차 가해와 관련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피해자 측은 경찰에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 그러니까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아무런 수사 성과가 없다는 겁니다. 여성계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성추행 의혹 관련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걸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도출된 사실에 대한 결론,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결론 부분은 밝혀줬어야 하거든요. 박원순 시장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확인된 사실관계를 경찰이 알렸어야 한다는 겁니다. 박 시장 주변 사람들이 성추행 의혹에 연루됐다는 고발 내용을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동료에게 얘기했고 상사에게 얘기했던 피해자, 생존해 있는 피해자에게 오늘의 기자회견은 또 다른 상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성계에선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권력형 성폭력은 아주 특징적인 이유가 주변인들의 함구거든요.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표명이 안 된 것이 아닌가라는. 초동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라고 하는 것이 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경찰은 사망하기 전까지 뭘 했는지. 고소인 측은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성추행 의혹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설비를 홀로 점검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국회에서 19일째 단식 농성 중이죠. 그때까지 여당이 다 통과시켰잖아요.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돼요? 근로 중 사망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회사와 최고 경영인에게도 징역 2년 이상의 형사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당초 원안 처리를 약속했던 여당은 재계의 반발과 어려움을 고려해 처리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처벌 대상 중 지자체장과 장관은 쏙 빼버린 정부안이 제출되며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입법 대치 상황을 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업 현장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규정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처리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법안과 별개로 정부가 정부안을 만들었는데 정부와 지자체장 책임을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존 민주당과 정의당 안에는 경영 책임자 범주에 법인 대표이사 등과 함께 장관과 지자체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안에서는 장관과 지자체장을 뺀 겁니다.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라는 것은 명백하게 정부 아니 꼼수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제 식구를 감싸겠다는 것으로밖에. 19일째 국회에서 단식 중인 산재사고 유가족들도 정부안을 비판했습니다. 그걸 다 보니까 너무 한껏 낮춰갖고 이거 사람 살릴 수 없는 법을 만들었더라고요. 과도한 책임 부과에 따른 경영 위축을 이유로 중대재해법을 반대하고 있는 기업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국가가 발전하는 공사는 총 책임을 국가가 발전하잖아요. 다 올라가다 보면 그것이 국토부 장관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도 있어요. 원화가. 그러면 그렇게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노동계와 재계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 여당의 중대재해법을 이르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여당의 검찰개혁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요구를 넘어 아예 검찰청을 없애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요구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전쟁이 시작됐는데 권총 하나만 쏘자는 얘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차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사찰 의혹 등이 직권남용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반개혁 세력의 총공세를 막기 위해 탄핵이 필요하다는 등의 탄핵 찬성론이 나왔습니다. 검찰청을 아예 없애는 법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공정한 형사사법 절차 구현 및 사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이 아닌 기소권만 가진 공소청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시키겠다는 겁니다. 윤 총장의 업무복귀 결정을 내린 법원을 향해서는 정의를 훼손했다. 법원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성탄절 연휴 동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친문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탄핵하라는 문자폭탄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아직까지는 윤 총장 탄핵에 부정적입니다. 윤 총장을 상대로 공세를 펴는 것이 민심을 얻는 데 큰 도움이 안 될 거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국회에서 수적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보시는 것처럼 검찰청이나 헌법재판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권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 임명이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 등을 강행하자 법적 소송을 통해 사법부 판단으로 뒤집어 보겠다는 건데요. 분명한 한계도 있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합의 정신을 짓밟은 독선의 극치라며 규탄했습니다. 또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을 이 정권 옹호처 출범에 대해서 최대한 저지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임명한 것도 비판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울부짖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데에 대해서 할 말을 잃을 지경입니다. 수적 우세를 앞세운 여권의 밀어붙이기에 국민의힘은 법적 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변 장관에 대해선 SH 사장 시절 제기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지인 채용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도 오늘 법이 공포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내가 이것을 눕두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정말 창피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된 데 대해선 윤석열 총장이 법원의 징계 효력 정지를 신청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 주 내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제기한 공수처법 헌법 소원도 아직 위헌 여부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사법부를 통한 견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뭘 빠르게 한다는 건가요? 네, 홍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백신 확보를 했다는 오늘 청와대 홍보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청와대는 어젯밤 10시죠. 늦은 밤이었지만 참모진을 배석시키고 보시는 것처럼 모더나 CEO와 화상통화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공개했습니다. 어젯밤 통화를 하고 오늘 오전에 공개하는 겁니다. 그동안 백신 확보가 늦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지적을 받아왔으니까 이 청와대는 빨리 홍보를 하고 싶었겠죠. 네, 백신 확보 체금 논란이 일었을 때는 대통령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공세를 퍼붓자 일주일 전이죠. 청와대 대변인 명의로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했고요. 정부에서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책임이라는 말도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상 백신의 구매 결정과 그 계약 절차에 대한 주체는 질병관리청장입니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에서 이 백신 구매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저랬는데 어제 이제 대통령이 백신 접종이 늦은 게 아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이제 반박을 했는데 네. 이 통화를 염두에 두고 했던 말이었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해명 대신에 백신 확보가 늦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접종이 늦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일각에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네, 하지만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칠레, 바레인 등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이미 시작했고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460만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걸로 추정됩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화상통화는 어제가 아니라 지난 여름에 이루어졌어야 한다면서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잘할 때만 홍보하는 건 진정한 소통은 아니겠죠.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한 달 만에 방문, 네. 추미애 장관이 드디어 오늘 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를 찾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27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약 한 달 만이고요. 처음으로 사망 소식이 알려진 날이기도 합니다. 추 장관은 파란색 라텍스 장갑을 끼고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네, 앞서도 살펴봤지만 이 법무부가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 이런 지적이 많아요. 이 네. 추 장관 방문도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첫 확진자가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추 장관의 SNS 게시물을 살펴봤는데요.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관련 언급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 검찰 개혁에 대한 본인의 소감을 주로 써왔죠. 네, 최근 일정을 살펴봐도 어제는 보호 관찰소를 찾았고요. 오늘은 신년 특별사면 브리핑을 직접 했습니다. 야당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용자들이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가두어 놓고 방치한 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엄히 질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내일이나 혹은 모레쯤 이 추 장관이 교체될 거라는 말들이 많은데 여권에서도 오늘 추 장관 비판 목소리가 나왔어요. 네, 원조 친노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추 장관에게 따끔한 충고를 했습니다. 아주 소설 쓰시는 때부터 소설을 쓰신 왠지 전 예감이 아주 불길했어요. 국회에 와서 그런 식의 그 얘기를 하면은 국민들에게 아주 밉상으로 드시거든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 걸까요? 오늘의 여랑야랑은 예감 적중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좋은 예감이 드는 후임 법무부 장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지난해 절도범들이 기부금을 훔쳐가는 사건이 있었죠. 20년 넘게 선행을 베풀어온 전주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성금을 보내왔습니다. 도둑도 코로나도 이 고마운 선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돼지 저금통을 가르자 동전이 우르르 쏟아집니다. 5만 원권 지폐 다발도 한가득입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주민센터에 익명 기부를 하고 있는 얼굴 없는 천사가 놓고 간 겁니다. 천사는 올해도 현금 7,012만 원과 74글자 짧은 글을 남긴 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발신 제한 없음 번호로 전화가 왔었고요. A4 박스로 돈을 놨으니 가져가면 좋겠고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은 올해로 21년째. 누적 기부금은 7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유명세를 타면서 지난해 천사의 성금을 노린 도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 전주시는 주민센터 인근에 CCTV를 설치했고 경찰은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들은 휴가도 반납하며 천사의 전화를 기다렸고 주민들도 천사의 선행 지키기에 앞장섰습니다. 천사도 사건을 의식한 듯 지난해까지 이용했던 공원 대신 인근 교회에 본상자를 놔뒀습니다. 작년에도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바깥에도 한 번씩 자주 이렇게 나왔었어요. 해마다 이렇게 오시고 참 기분이 좋은데요. 천사가 기부한 성금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독거 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 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법무부는 무증상 경증은 격리 수용하고 중증 이상이면 전담병원 입원과 형 집행정지 또 구속 집행정지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죠. 정말 일시 석방도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속 집행정지와 형 집행정지의 차이부터 보죠. 구속 집행정지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 형 집행정지는 판결이 확정된 수용자가 대상인데 각각 법원과 검찰이 판단합니다. 특히 형 집행정지 요건이 까다로운데 코로나19도 해당될까요? 형을 살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울 때, 또 70세 이상, 임신, 또 출산 등 7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이 중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은 첫 번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월엔 대구의 한 수용자가 발목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을 다녀왔는데 해당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교정시설 등 감염 우려로 일시 석방돼 형 집행정지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에 걸리면 누구나 형 집행정지 건의 대상일까요? 교정당국에 문의하니 얼마나 중증인지와 함께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위중한지도 고려한다는 설명입니다. 밖에서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냐 문의도 있는데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 제한될 가능성 높고 전담 병원 등에 입원 조치되니 방역당국의 지침도 따라야 합니다. 또 이런 문의도 있습니다. 형 집행정지 기간 복역 기간에 포함되나요? 그러니까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거고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역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형 집행정지 사유도 사라지는데요. 검사 지휘에 따라 교정시설로 돌아갑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일본은 오선의 현직 국회의원이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던 중 갑자기 숨져 나라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영국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까지 확인돼 초비상입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하타 유이치로 일본 입헌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3시 45분으로 코로나19 검사 예약을 잡았습니다. 앞서 38.6도까지 체온이 오르자 검사를 신청했지만 이틀이 걸렸습니다. 검사를 기다리던 중 상태는 빠르게 악화됐고 검진소로 향하던 중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나 폐렴인가라는 말을 남기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畑井一郎参議院議員のご逝去の方に接し、心からお悔やみを申し上げる次第でございます。あまりに突然のことで、悲しみで言葉もありません。 사후 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53살인 하타 의원은 하타 스토무 전 총리의 아들로 평소 당뇨병 등 기저질환을 앓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치료 시기를 놓쳐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에선 영국발 변이에 이어 전염력이 더 강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까지 처음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남아공에서 귀국한 30대 여성의 유전자 분석 결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로 판명됐습니다. 아직 별다른 증상은 없고 밀접 접촉자도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말까지 외국인 신규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命と暮らしを守るために先手対応するために土曜日に停止を発表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여행 장려 정책 역시 다음 달 11일까지 일시 중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이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4만 명 넘게 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전해드린 것처럼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데 이제 일주일에 200만 명씩 백신 접종을 해야 이 확산세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방 인근 주차장에 원뿔 모양 도로 표지로 만든 도와달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프랑스로 넘어가려는 트럭 운전사들이 기다림에 지쳐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군인들도 투입됐습니다. 영국 정부가 전체 인구의 40%의 4단계 봉쇄령을 내리자 연말이면 늘 붐볐던 쇼핑거리가 한산합니다. 그런데도 영국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산불처럼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만 4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져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입원 환자도 2만 명을 넘자 일부 병원에서는 병상이 모자라 구급차에서 환자를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And you feel terrible when you have a sense of helplessness when you can't offload an ambulance because your emergency department is full. 전문가들은 최근 확진자의 80%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200만 명씩은 백신을 맞아야 이번 대유행을 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The added effect of the variant virus building up our R number and making things so much harder than we expected. 이스라엘에선 화이자 백신을 맞은 70대 남성이 2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당국은 백신과 사망 연관성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자가 4.37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북극발 한기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조속 4m의 칼바람이 불면서 시민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요. 이 밤사이에 한기는 더 강해집니다. 내일 아침에는 목도리에 모자, 장갑으로 열 손실을 최대한 줄이셔야 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12도, 철원은 영하 17도 등으로 기온이 곤두박질하겠고 온종일 바람이 강해서 영하권 추위가 머물겠습니다. 중북부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 경보까지 발령됐는데요. 신정에도 많은 지역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춥겠고 이번 추위는 새해 초에도 계속되겠습니다. 폭설까지 동반됩니다. 우선 오늘 밤까지 강원 중남부와 충청 이남 곳곳에는 1에서 5cm가 더 오겠고 내일부터 글피까지는 전라서부 많은 곳에 30cm 이상의 눈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추위에 눈까지 덮쳐 위험 상황이 우려됩니다. 동파사고 예방과 제설 작업은 물론 야외 작업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보온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급격히 추워진 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충분히 비판받을 만했다. 이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향해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러고는 임무를 완수하라며 임명장을 줬습니다. 이 전임 김현미 장관도 이 국민들의 아픔을 공감 못하는 발언이 논란이었는데요. 그런데도 또 비판받을 만한 말로 국민에게 상처를 준 장관에게 임무가 맡겨졌습니다. 오늘 클로징은 장관의 자격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